런던의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뉴욕 맨해튼의 거대한 격자무늬. 이 두 도시의 지도는 도시를 만드는 철학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럽의 수많은 도시는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마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성장하며 골목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은 언덕을 피하고 강을 따라 자연스럽게 휘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도는 이 모든 자연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기존 언덕을 깎아내고 냇물을 메우면서까지 오직 직선으로만 도시를 구획했던 것이죠.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거대하고 급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토록 완벽한 바둑판에 집착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미학적 선택을 넘어선 신대륙의 강력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인과관계를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1800년대 발표된 이 한 장의 지도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맨해튼을 설계한 청사진이었죠. 후대에 와서 커미셔너스 플랜, 즉 위원회 계획으로 명명된 문건입니다. 그 지도가 제시한 미래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가히 급진적이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오직 직각과 직선만이 존재할 뿐 자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수백 개의 농장과 구불구불한 시골길, 심지어 언덕과 냇물조차 이 계획 안에서는 모두 사라져야 했습니다. 오직 12개의 애비뉴와 155개의 스트리트만이 맨해튼을 채울 유일한 질서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지도 위의 선 하나가 자신의 땅을 두 조각으로 가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계획은 수십 년에 걸쳐 결국 실행되고 맙니다. 맨해튼의 지형은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대체 어떤 철학과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이토록 강력한 직선에 집착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18세기 후반 미국을 건국한 이들은 계몽주의 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수백 년 묵은 유럽의 구조가 비합리적인 구시대의 혼돈 그 자체였죠. 당시 런던이나 파리에서 빈번했던 대형화재와 전염병은 바로 이 비합리적이고 불규칙한 골목 탓이라 여겨졌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유럽 도시들을 인간 본성의 악덕을 키우는 궤양이라고까지 표현했죠. 그들은 신대륙의 왕정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 통제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격자 구조야말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민주적 이상을 토지 위에 구현할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형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철학보다 더 강력한 아주 현실적인 동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본이라는 이름의 냉혹한 논리 말입니다. 미국은 건국 후부터 막대한 영토를 판매하여 국가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립전쟁으로 쌓인 빚은 천문학적이었고 서부의 광활한 땅이 유일한 자산이었던 겁니다. 1785년의 토지 조례는 이미 미국 전역을 격자무늬로 측량할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죠. 이 조례에 따라 측량사들은 서부 황야로 나가 1마일씩 말뚝을 박으며 땅을 쪼개나갔습니다. 오하이오에서 시작된 작업은 태평양 연안까지 이어졌고 결국 미국 대륙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바둑판이 됐던 겁니다. 격자는 토지를 빠르고 또 공정하게 측량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토지를 상품으로 규격화하고 그 가치를 매길 수 있게 만드는 도구였던 겁니다. 결국 1811년 맨해튼의 거대한 계획은 도시를 만들기 이전에 부동산 상품을 만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실제로 맨해튼을 세계적 경제 중심지로 만들며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 바둑판 모델은 미국이 서쪽으로 팽창하는 내내 가장 효율적인 도시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덴버,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이르기까지 격자는 신도시를 찍어내는 복사기처럼 작동했던 겁니다. 1871년 시카고를 초토화시킨 대형화재는 역설적으로 격자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됩니다. 잿더미가 된 도시는 기존의 격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재건됐고
불과 20년 만에 미국 제2의 도시로 도약했던 것이죠. 격자 위에서는 복구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던 겁니다. 이 구조는 특히 고층 빌딩을 규칙적으로 올리기에 최적이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토지가 한치의 낭비도 없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미국 도시들은 유례없는 속도로 성장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됩니다. 이 격자 시스템은 미국인들의 일상과 사고방식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습니다. 우리가 두 블록만 가세요처럼 말하는 블록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이 격자의 산물이죠. 자동차 중심의 문화 역시 막힘없이 뻗은 직선의 도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효율성은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획일성이라는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구시대 시가지가 품은 우연한 만남이나 걷는 즐거움을 미국 도시에선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이죠.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지형을 살린 도시들이 오히려 관광객과 젊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샌프란시스코의 롬바드 거리는 격자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매력을 가졌던 겁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졌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게 비슷해져 버린 겁니다. 결국 이 바둑판 모델은 빛과 그림자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전례 없는 경제적 번영과 시스템의 속도를 선사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도시가 본질적으로 지녀야 할 다양성과 인간적인 틈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200년 전 지도 위에 그어진 그 선들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통제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려 했던 신대륙의 강력한 의지였던 겁니다. 그 의지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의 뼈대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